생강은 기본적으로 더운 약재죠. 몸에 열을 내줍니다. 몸의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내장 지방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이고요. 그냥 생강차에 타서 드시면 생강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강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굉장히 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인후두부를 침범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그런 바이러스 혹은 세균을 막아주는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이 주로 이제 항균 작용이 강한 게 어떤 데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회 먹으러 가면은 생강 초절임 주잖아요. 회는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강과 같이 먹으면 식중독의 위험을 확실히 줄여주죠. 위장간의 세균도 막아주고 또 호흡기의 세균도 막아주는 항바이러스 작용도 하는 그런 강력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절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은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재입니다. 맛이 맵잖아요. 매운맛이 우리 몸의 점막들을 자극해가지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 피가 잘 돌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위 작용이 있는데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죠.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뜻하거든요. 위장이 굳어서 혹은 위장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혹은 위장에 위산이 잘 안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인데 생강이 그것들을 전부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독작용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해독작용의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 내의 노폐물도 제거해 줍니다.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나 혈당도 낮춰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해독작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해소시켜주는 작용도 있는데요.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면 우울해집니다. 몸에 기운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칠 때는 우울하지 않죠. 우울감을 해소시켜주는데도 생강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갱년기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면 홍조도 생길 수가 있고 열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하는데 사실 생강이 너무 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열을 조장할 염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손과 발, 아랫배 쪽으로 전부 혈액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상기 열감이나 안면 홍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강 자체가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죠. 생강의 주성분이 진저롤, 쇼가올인데 그것들이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에 생긴 염증을 없애주고 또 위장에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위장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강이 위장에 노폐물을 제거해서 염증을 제거해주죠. 위장에는 크게 두 가지 분비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산이고 하나는 위점액이에요. 위산이 안 나와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도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강을 먹으면 위산도 조금 증가하지만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위점액의 분비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장의 염증을 치료하고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죠. 항염증 작용이 있는 식품들은 전부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암이란 것이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염증이 반복되면 고장난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새 살이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DNA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가 커진 것이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프로세스가 염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위염을 예방해주는 생강이 위암도 예방해줄 수 있는 거죠. 생강은 기본적으로 더운 약재죠. 몸에 열을 내줍니다. 몸의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있죠. 또 혈관을 열어준단 말이죠. 혈액순환이 증가하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운동하기 전에 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운동하면 대사량이 확 증가해서 땀도 더 많이 나고 열도 더 많이 나고 해서 운동 효과가 증가하잖아요.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생강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대사량을 급격히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지방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생강은 몸이 냉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약이죠.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위장이 약해져서 만성 위염이 되고 위하수가 되고 위축성 위염이 오면 위장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 위장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강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구토하는 사람들한테 좋거든요. 위장이 약해지면 구토도 심해집니다. 위장은 음식을 밑으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 임무인데 위장의 힘이 약해지면 구토를 하게 되죠. 임신 초기에 구토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생강차가 많이 쓰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랫배가 찬 사람들, 몸이 냉한 사람하고 똑같은데 여자분들 특히 아랫배가 냉한 사람들, 자궁이 찬 사람들, 자궁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고, 한 가지 더 있다면은 몸 냄새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생강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 조리할 때도 잡냄새 없애기 위해서 생강 많이 넣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거든요. 생강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몸에 있는 잡내를 없애줍니다. 생강이 혈관을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몸 냄새는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나는 겁니다. 혈액 내에 노폐물이 증가하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다음 분비물에서 난단 말이죠. 겨드랑이 암내도 그렇고 사타구니 냄새도 그렇고 대부분 분비물이 나오는 곳에 냄새가 나게 되는데 세균이 증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세균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도 또 생강에 있잖아요. 생강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면 몸 냄새가 줄어들고, 그 다음 나이가 들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노화의 일종이거든요. 우리 몸에 노폐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는 만큼 제거가 잘 되지 않는 게 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강이 어느 정도까지 보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생강은 생강차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만 먹으면 너무 맵기 때문에 대추와 같이 먹으면 좋고요. 꿀을 조금 타서 먹는 방법도 좋고, 횟집 가면 주는 초절임 같은 것들, 생강 초절임도 음식 먹을 때 반찬으로 조금씩 먹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각종 음식에 향신료로 듬뿍듬뿍 뿌려서 드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강은 사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를 보는 방법입니다. 열을 가해도 크게 성분이 변하지 않거든요.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이 쇼가올로 바뀔 뿐이에요. 오히려 더 효능이 강해지죠. 그래서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서 먹어도 조리해서 먹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맵기 때문이죠. 자신의 체질에 맞게 조금 먹어서 속이 맵다 싶으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생강은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장이 부어버려요. 너무 맵기 때문에. 그래서 더부룩함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어느 일정 용량 이상 먹었을 때 소화도 더 잘 되지 않고 더 가스가 차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이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긴 한데 딱 한 가지 장점이자 단점이 맵다는 거잖아요. 속쓰림이 심하신 분, 그 다음에 복통이 있는 사람, 현재 설사를 하고 있다든지 피부 질환으로 화끈거림이 심하다든지 혹은 감기나 독감으로 고열이 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대추이고요. 두 번째는 결명자, 알로에를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계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추는 생강의 매운맛을 완화시켜주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강이 너무 이 혈관을 확장시킨다면 대추는 항히스타민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줘요. 생강의 열한 독성을 감소시켜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 결명자와 알로에는 성질이 냉하죠.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을 때, 장염이 있을 때 생강과 함께 염증을 치료하는 보조 식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생강, 대추, 결명자 세 가지를 함께 달여가지고 끓여서 차로 만들어 먹으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계피는 혈액순환을 더 도와주고 싶을 때, 생강만으로 부족하다고 싶을 때는 계피까지 첨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훨씬 늘어납니다. 몸에서 열이 더 많이 나죠. 그래서 몸이 좀 심하게 냉하신 분들, 배가 많이 차신 분들은 생강, 계피, 결명자, 대추까지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과식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이 맵잖아요. 그 매운 것을 완화시켜주는 게 대추가 될 수도 있고 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강차에 꿀 좀 타서 드시면 생강의 매운맛을 좀 줄여줄 수 있죠. 생강의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꿀이 끈적끈적하잖아요. 항염증 작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입에서부터 위장, 소장, 대장까지는 전부 점막 구조를 가지고 있죠. 끈적끈적한 꿀이 들어와서 도포를 시켜서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입술이 여기에 갈라지면 꿀 바르고 막 이랬거든요.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함께 복용하시면은 생강의 독성도 좀 줄여주고 염증을 치료하는 작용도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생강, 대추, 결명자 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대1의 비율로 섞으시면 됩니다. 1대1로 배합하셔가지고 1000cc나 2000cc 물에 끓이셔서 꿀 조금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너무 매운 것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생강의 양만 조금 줄여주시면 됩니다. 결명자나 알로에는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고 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기 좋을 정도로 끓이셔가지고 하루에 2, 3회 복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생강은 기본적으로 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심한 사람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설사가 막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도 생강이 자극성이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이나 이런 것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때도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혈당이신 분들, 인슐린 주사 맞고 계신 분들 너무 혈당이 또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파 능집을 막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약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고, 수술을 목전에 두신 분들도 한 2, 3일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온몸에 열을 내거든요. 생강차 마시고 나면 열이 훅 오릅니다. 당연한 거죠. 대사량을 높이니까. 그런데 고열이 있을 때 먹으면 열을 더 심하게 하니까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고열이 있을 때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생강차를 먹을 때도 감기 전에 예방할 때 드시고, 감기 말미에 잘 떨어지지 않을 때, 감기 후에 체력을 회복하고 싶을 때 그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먹었는데 복통이 더 심해지거나 속쓰림이 심해지거나 갑자기 배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팽만감이 있을 때 피해 주셔야 하고요. 또 출혈이 있을 때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설사가 심해졌을 때도 피해 주시고, 고열이 있거나 위궤양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비슷하게 매운 향신료들이 대부분 비슷한 효능이 있습니다. 강황, 후추,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죠. 매운 향신료들이 대부분 항산화 작용이 강하죠. 항암 작용, 항염증 작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되죠. 생강의 가장 주요 효능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먹어서 내부에서 점막을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먹는 것으로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혈액순환은 항상 운동이 빠지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운동은 숨차고 땀나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 저는 운동을 아무리 해도 땀이 안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적게 해서 그런 겁니다. 땀이 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